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바운딩 박스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옵션인 드래그 인투 텍스트, 쉬프트 드래그, 그리고 알트 드래그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앵커 오브젝트로 만들어 텍스트 프레임에 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중앙에서 캐리커처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흰색으로 채워진 8개의 사각형을 갖는 바운딩 박스가 표시됩니다. 단축키 Ctrl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코너에서 사각형을 드래그하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상하 또는 좌우 중앙에 있는 사각형을 드래그하면 세로로 또는 가로로 길이나 넓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의 코너에서 마우스를 외곽으로 약간 이동하면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바운딩 박스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단축키 Ctrl Z를 3번 눌러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바운딩 박스에 나타나는 흰색으로 채워진 8개의 사각형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으로 채워진 사각형이 표시됩니다. 이 사각형은 선택된 오브젝트가 소속된 레이어 색상을 기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레이어의 위치에 따라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사각형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드래그 인투 텍스트 투 앵커 오브젝트, Shift drag to make inline object, Alt drag to open dialog라는 팝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팝업 메시지는 레이어 색상으로 채워진 사각형이 3개의 옵션을 제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개의 샘플로 구성된 예제를 가지고 3가지 옵션을 각각 적용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AI 심볼을 선택한 후 바운딩 박스에서 파란색 사각형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끝으로 드래그합니다. 오브젝트가 앵커 오브젝트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앵커 아이콘이 파란색 사각형이 있던 곳에 표시됩니다. 또한 마우스를 드래그했던 지점과 앵커 오브젝트 사이에 텍스트 프레임과 오브젝트가 서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점선이 표시됩니다. AI 심볼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끝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첫 번째 샘플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택한 후 이동해보면 AI 심볼이 앵커 오브젝트 상태로 텍스트 상자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선택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한번 눌러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첫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더블 클릭한 후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텍스트 프레임과 AI 심볼이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가 줄어든 만큼 AI 심볼의 Y축 위치가 자동으로 위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브젝트의 X축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단어와 심볼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셀렉션 툴로 앵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이동하여 수동으로 X축 위치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갈 때까지 단축키 Ctrl Z를 누릅니다. 포토샵의 PS 심볼을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에서 파란색 사각형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끝으로 드래그합니다. PS 심볼을 수동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끝으로 자동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가 앵커 오브젝트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앵커 아이콘이 파란색 사각형이 있던 곳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 샘플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택한 후 이동해보면 PS 심볼이 인라인 오브젝트 상태로 텍스트 상자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두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더블 클릭한 후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텍스트 프레임과 PS 심볼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가 줄어든 만큼 PS 심볼의 위치도 자동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드래그 인투 텍스트 방식은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앵커 오브젝트를 X축으로만 이동하고 Y축은 고정되어 수동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하지만 Shift 드래그 방식은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앵커 오브젝트의 X축과 Y축 위치를 모두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축키 Ctrl Z를 한 번 눌러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셀렉션 툴로 인디자인의 ID 심볼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에서 파란색 사각형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끝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에서 파란색 사각형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끝으로 드래그하면 Anchored Object Options 대화 상자를 통해 오브젝트의 고정하고 싶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ID 심볼이 앵커 오브젝트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앵커 아이콘이 파란색 사각형이 있던 곳에 표시됩니다. 또한 마우스를 드래그했던 지점과 앵커 오브젝트 사이에 텍스트 프레임과 오브젝트가 서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점선이 표시됩니다. Anchored Object Options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X 오프셋에 마이너스 275 픽셀, Y 오프셋에 2 픽셀을 입력하면 원하는 위치로 오브젝트가 이동한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기본값 그대로 두고 OK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샘플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택한 후 이동해보면 ID 심볼이 앵커 오브젝트로 변환된 상태로 텍스트 상자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한 번 눌러 방금 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세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더블 클릭한 후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문장을 하이라이트하고 단축키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하는 지점에 클릭한 후 단축키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텍스트 프레임과 ID 심볼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가 늘어난 만큼 ID 심볼의 Y축 위치가 자동으로 아래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래그 인투 텍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앵커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의 X축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글자와 앵커 오브젝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거나 또는 글자와 겹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드래그 인투 텍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앵커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셀렉션 툴로 앵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수동으로 X축 위치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 보신 것처럼 선택한 오브젝트를 텍스트 프레임 안으로 드래그하면 텍스트 프레임에 고정된 앵커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 프레임 안으로 드래그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hift 드래그 방식은 수동으로 앵커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절해야 하는 드래그 인투 텍스트 방식이나 대화 상자를 열어서 위치를 조절해야 하는 Alt 드래그 방식보다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바운딩 박스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옵션인 드래그 인투 텍스트, 쉬프트 드래그, 그리고 알트 드래그를 사용하여 앵커 오브젝트로 만들어 텍스트 프레임에 고정하는 방법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